자, 그리고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때 아닌 이른바 연탄 검댕 이런 신경전이 계속 이어졌는데 설 연휴 직전이죠. 지난 8일 목요일이었나요? 연탄 나눔 봉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에 연탄이 묻은 걸 두고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정치쇼라고 했던 게 발단이었는데, 자, 저희가 그 모습 한번 준비해봤는데 모습 본 다음에 제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여기로 오시죠. 이렇게? 네, 아니, 입을 엄청 저 주시려고 해보신 거예요? 네, 네. 제가 고구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드세요. 드시면 되니까. 하고다 어르신,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저기.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조용하지 마요.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고다 어르신 이쪽으로 와.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매년 설에 이렇게 7만 장씩 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에 이렇게 까맣게 연탄이 묻은 그 모습을 두고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묻힌 거 아니야, 일부러 묻히고 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건데, 장갈 기자, 일단은 영상 보면은 관계자가 옆에서 이렇게 딱 묻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면 네.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에 연탄을 묻히면서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연탄 한 장에 3.65kg이나 한다는데요. 이 연탄을 2,000장이나 날아야 되니까 좀 초반에 분위기를 좀 띄우는 차원에서 이런 장난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배달을 하면서도 당 관계자가 한 위원장의 얼굴에 이렇게 검댕을 묻히는데요. 한 위원장은 오히려 조금 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진만 한 장이 딱 나오니까 오해도 생기고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 또 실시간으로 이 당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오해도 바로바로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연탄 검댕 정치쇼도 영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고생하는 척하려고 묻힌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밝혀지긴 했습니다. 네, 누군가 묻혔을 수도 있고요. 일하다가 묻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손욱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민형배 의원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도 일단 발끈을 했는데 논평까지 냈습니다. 이거 갖고 이런 불편하다, 소모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불안 돈 목. 네. 이 말은 이제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예. 그다음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어이구, 예. 이걸 이제 부처, 안, 눈, 그다음에 돼지, 돈, 목. 이런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이게 쇼하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게 쇼로 보이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민주당이나 민형배 위장 탈당 쇼부터 온갖 쇼를 하니까 설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쇼 아니야? 국민한테 열심히 하는 거 일부러 자작극 쇼 아니야?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 위원장은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이게 가짜뉴스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사과하는 모습 좀 봅시다. 네. 설날에 사과 과일 말고 네. 진짜 사과하는. 진짜 사과? 예. 민형배 의원 좀 이게 쿨하게 사과하세요, 이제. 이걸 그냥 우물쩍 넘어갈 겁니까? 본인이 팩트를 오해해서 쇼라고 한 위원장을 잘못 공개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위원장님. 이렇게 좀 사과하는, 네. 이래야 이게 정치가 발전 안 하겠습니까? 네. 저는 민형배 의원의 태도,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그런데 민 의원이 오늘이죠. 저더러 사과라는 거냐, 답답하다. 그게 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본자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담 듣고 사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명품백 수수 그렇게 많은 비판이 왔는데도 사과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SNS에 댓글 선거로 사과하라 이러면은 그거 저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굴에 칠할 수도 있죠. 칠할 수도 있고 일부러 칠할 수도 있고 또 지우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적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떡볶이 그림 내고, 그다음에 이 영부인은 빈곤 포르노 논란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수해 현장에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비가 더 내려야지 그림 나온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말과 글로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말과 글로서 소통하고 토론할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림 몇 장을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담도 생방송으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과 글로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림을 자꾸 내비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우리 유럽 같은데 여행 가보면 예. 과거 중세시대 성당에 가면은 뭐 천지창조라든가 최후의 만찬 그림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뭘까요? 그 당시에 문맹들이 많아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을 그림으로서 쉽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맹입니까? 말과 글로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우리 서 변호사나 저처럼 이런 현장에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지 않고 자꾸 그림만 내려고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지금 정책적 문맹이라서 자꾸 억지로 그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네. 싸움이 붙는다고 봅니다. 건설적인 토론하자 이런 결론이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요구했는데 또 민주당 우상호 의원 욕설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픽 주시죠. 자, CG 한번 보면요. 이 검사 독재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에서 얘기했으니까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지 X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뭐 논란이 사실 계속 이어가고 연휴 내내 사실 이게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혁 변호사님? 일단 날카로운 비판 보였던 운동권 인사들이 뭐 유독 한 위원장한테 무리하게 좀 뭐 발언을 좀 공격을 한 겨냥을 한 발언들이 오히려 역풍 맞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적들 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런데 민주당의 그 운동권 의원들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에 김남국 의원도요. 이모하고 당신 논문 써서 공부를 안 하니까 코인하다가 밤새 코인하는데 이게 언제 노력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모하고 논문 써서 이게 나오잖아요. 최강욱 의원도 한국 뭐 회사 이름을 한 땡땡대에서 한동훈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 팩트 체크를 향한 공부나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뒤에 감정적으로 비난만 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끈끈이 당하는 거죠.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 법사위에서도 다 당했잖아요. 지금 이게 위원장 되고 나서도 제대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건도 없잖아요. 전부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논리가 딸리니까 우상호 논리가 안 되는 사람은 원래 이게 막말로 갑니다. 논리가 뛰어난 사람은 논리로도 비판할 수 있으니 논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 G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말로 가는 거예요. 욕설로. 네. 정말 이게 부끄러워야 된다. 그만큼 이게 운동권 의원들 그 대학 다닐 때 화염병 이후에 그 이후에 무슨 공부한 게 있냐고. 공부를 안 하니까. 저 이런 결과가 나온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든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종의 한동훈 때리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체급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이제 뭐 보십니까? 한동훈 때리기를 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검찰 독재였으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당했던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검찰 독재가 아니면은 단 한 번에 국회의원도 된 적이 없고 단 한 번에 선출직 출마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 독재니까 가능한 겁니다. 검찰 독재가 아니면은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수사조차 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검찰 독재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감정이 지나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일단 네. 연탄봉사가 사실 정치권에서 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하고 있는데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걸 너무 엉뚱한 공방 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일부 취약계층에게 이제 기름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그런 시범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기름값이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무용지물로 좀 남겨져 있는 그런 형국도 보이고 있는데 연탄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겨울 얼마나 길고 춥습니까?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탄으로는 한참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위에 정말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데 연탄재 얼굴에 묻혔냐 안 묻혔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벌일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뭐 총선에 이제 집중해야겠죠. 총선 일정 오늘로 보니까요. 58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볼 텐데 살펴보면 이제 총선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는 나오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한 위원장의 개인의 지지율 자체는 뭐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앞질렀다는 양자대결에서 앞질렀다는 얘기도 그런 조사도 있는데 당 지지율은 사실 좀 괴리가 좀 있거든요. 일단은 이 동조와 좀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숙제가 좀 남아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네. 결국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이게 민주당 후보를 찍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요? 예. 결국은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찍을 거다. 예. 다만 이제 이거 시차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제일 먼저 앞서가는 거고요. 이걸 이제 끌어주면 당의 지지율이 시차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250석의 후보들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이게 4개 지지율이 수렴합니다.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이제 선거에 직접 전쟁터에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지지율 4개는 선거 당일까지는 궁극적으로 수렴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공천 면접에 들어가고요. 닷새 동안 한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은 현역 의원 컷오프죠. 하위 20% 명단을 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좀 발표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공천 잡음을 좀 최소화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양당이 공천 잡음을 없애서 선거에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양당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언론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평론을 하면서 양당을 때로는 뭐 흠집을 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조롱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국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연탄 나르는데 얼굴에 묻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거시경제 정책을 여당이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뿐만이 아니라 대안적 성격의 경제 정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경제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논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실수하고 이것만 반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제가 처음에 주식이라고 썼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가 지수가 3,300까지 갔다가 지금 2,600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경제 위기입니까? 정치 뉴스가 지금 실수 남발하는 것에 경제 뉴스가 묻혀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저는 여야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뭐 공천 잡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총선 어떤 성패가 갈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역대 이제 모든 총선을 결과를 보면요, 공천을 얼마나 이게 공천답게 공이라는 게 공적이라는 거거든요. 그 반대말은 이제 그 사천입니다. 사천. 공천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냐 여기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게 맞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이번에도 과연 이게 얼마나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천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공천 룰이 상당히 좀 정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를 얼마 감점하고 또 이게 탈당했다 어떻게 하고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 악은 어쩌고 4대 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냥 하위 20% 얼마 감점 이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 안 보이거든요. 이러면 결국은 민주당은 사람이 공천할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람이. 근데 국민의힘은 시스템이 공천합니다. 시스템이.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고 이게 아마 선거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래 예상이 돼요. 박정 부원장님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참 기가 차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당의 당원 당규를 읽을 시간이 있으면 남의 당의 당원 당규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안 보고 이제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 하위 20% 같은 경우에 의원들 다면 평가, 보좌관들 다면 평가, 당직자 다면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여론조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역구 점수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저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 만드는 작업들을 해봤는데요. 네. 민주당 당원 당규집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집보다 한 5배 정도 두껍습니다. 아주 그렇습니까? 세세한 시행세칙에 해당되는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서 예. 오히려 정치적 융통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누구 하나 챙기고 싶은데 규정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펜 하나 들이댈 데가 없더라.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요. 2016년부터 민주당이 앞서서 했던 것들이고 2016년에 옥새 들고 나르샤에서 난리 났던 정당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고 자기들도 시행세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네. 내가 한번 팩트체크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 잡아서. 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숙제를 지금 알아봤다면 이재명 대표의 숙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에 숙제가 좀 많았고 좀 그만큼 고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SNS에 설 연휴 시작한 날이었던가요? 그때 막 정말 폭풍 SNS 트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글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폭풍 SNS 행보를 보였는데요. 설 전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40여 분 사이에 6개나 글을 올렸습니다. 6개나. 첫 게시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도 꼼꼼하게 우리 사이 빈틈을 파고드는 이간계를 경계한다라면서 민주당 단결하자고 썼는데요. 두 번째 게시물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정을 넘긴 6분 뒤에는 행동하면 바뀐다라면서 댓글 하나, 카톡 한 개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어떠한 대사건도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거나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 운명과 미래를 결정한다. 당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후보를 업어주고 싶다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네. 소정 변호사님, 말 그대로 폭풍 게시글 업로드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설 연휴 첫날에 이렇게 갑자기 연속해서 쭉 글을 올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근데 이거 이재명의 잠 못 드는 밤, 어허.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이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잠 못 들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 심리를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힘든 거죠. 네. 그다음에 본인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게 6가지입니다. 6개 글 올렸잖아. 예. 본인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약해지니 이런 게 글들을 올리는 건데 얼마나 그게 불안하냐. 잠자려고 누우면요. 갑자기 원희룡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허. 또 이게 좀 잠 좀 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뭐 한동훈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게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유동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자려고 하니까 이게 조명인 버카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송영길도 감옥에서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다음에 조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이 글을 올리고 본인이 힘들고 약해지니까 힘들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올리는 거라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고뇌하는 것은 당연하죠. 고뇌다. 정치 지도자는 국가를 위해서 고뇌하는 거고요. 또 당대표면 당을 위해서 고뇌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뭐 박절하게 매정하게 모든 비판들을 잘라내버리고 생방송 대담도 안 하시는 대통령이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임재 변호사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블로그에도 어릴 때 사진하고 피습 사건 당시 회상하는 그런 글을 사진을 좀 올렸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일까요? SNS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게시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명절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감한다며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피습 당시를 또 회상하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던 건 순전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었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정치의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세월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그 가족들이 일상에서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나아갈 길 아닌가 하는 소회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숙제가 하나 더 있었죠.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꺼낸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으로 인해서 친명 그리고 친문 어떤 계파 갈등이 좀 불거지고 커지는 모양새였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원 본부장님, 일단은 이 대표가 친명, 비명 나누는 건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관계 경계해야 된다 강조했는데 직접 어떤 계파 갈등 좀 진화에 나섰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병리평이냐 연동형이냐 문제에서도 본인이 병리평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연동형으로 간 것도 역시 계파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뭐 그런 취지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의 표까지 얻어야지만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단 하나 이제 저는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인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후에 검찰총장의 인선에 관여되었던가라는 문제는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전해철 장관이라든가 뭐 다른 문재인 정부 때 장관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친문이라고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정책으로를 친문이라고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집어서 이명백 위원장이 지적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인사에 개입된 사람을 이야기한 거다. 네.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정 변호사님은 여기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임명을 했던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사태를 키웠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칠 때요. 네. 가장 이게 납득하려면 원래 이제 잘못을 가지고 공천을 배제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배제하면요. 상대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임종석 실장이나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차라리 당신은 이게 성동에서 되면 나중에 우리 당권 경쟁이나 대권에 내하고 라이벌 되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치내면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공천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이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치내면요. 바로 이게 반발하죠. 예.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우리 진보 진영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죠. 천하 흥망 필부 유책입니다. 천하가 흥하고 망할 때는 일반 필부도 책임이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백만이 다 책임이 있는데 굳이 순서를 매기면 1번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본인이 부족해가 떨어진 거죠. 맞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45% 육박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임은 김혜경 씨고 그다음에 조국 추미애 이런 분이 있고 임종석 실장은 2019년 1월 달에 비서실장을 그만둔 겁니다. 이 말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 순서를 보면 임종석 실장은 저 천등 만등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치내니까 반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단결을 외치지만 결국은 임종 실장은 배제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은 저는 오히려 더 커진다. 네. 터진다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뭐 제 사견입니다. 예. 예, 사견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물론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쪽 후보가 홍준표가 됐다. 또는 뭐 저쪽 후보가 유승민이 됐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냥 일상적 보수 정권인 겁니다. 지금 검찰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밑바탕은 어디서 뿌려졌느냐. 문재인 정부 때 이 윤석열이라는 분을 몇 단계씩 진급시켜서 검찰총장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라든가 민정라인에서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정수석보다 위의 사람이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의미 있는 진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자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둘이 뭉치해가지고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건 책임이 없는 겁니다. 네. 책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똑집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인을 찍어서 책임을 지어야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고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연탄이 아니라요. 인사신경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얘기인데요. 자, 장관 기자, 출마 지역구가 이 두 사람이 인천 계양을이다 보니까 이미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제인가요? 지난 연휴에 만났던 것 같은데 뭔가 있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계양에 있는 한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 이거 영상이 준비됐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기가 바로 그 계양산, 인천 계양산 시장인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있네요. 이재명 대표도 저 계양산 시장을 찾아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 손도 잡고 설 민심을 들으러 갔습니다. 설 인사차 상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장소가 저렇게 겹친 건데요. 바로 옆에 있네요. 원희룡 장관은 빤히 쳐다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쳐다보지 않고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원 장관이 내가 인사라도 나누려고 했는데 지지자들은 자신을 밀치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지나갔다. 우리 인사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원 장관을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애써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못 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걸 이게 못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거는 근데 이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거 의도적으로 두 명의 사진이 동시에 찍히는 걸 피했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투샷으로 두 분의 사진이 자꾸 찍히면요. 원희룡 장관은 근데 이거 손해볼 게 없어요. 어차피 이제 저격수를 자임하고 왔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딱 대립각이 서잖아요. 둘이 사진이 찍히면.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몰래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네. 앞으로 정치라는 게 선의의 경쟁 아닙니까? 다 나라를 위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좀 인사 정도를 하고 선거운동 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박 전 부장님 서정욱 변호사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우리 원희룡 전 장관님도 애쓰시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애쓰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앞에서 연탄재 일부러 묻혔다고 논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논쟁이고 이게 지금 사진에 안 잡히는 거 가지고 억지로 또 받느냐 안 받느냐 논쟁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논쟁입니까? 참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난 그 이재명 대표와 동급이야 뭐 또 억지로 좀 대립거리를 만들어서 참 언론에 나오고 싶어서 참 애쓰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서로 양 지지층도 있었으니까 뭐 웅성웅성했을 테니까 알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아니 합니다. 알 수도 있고 예. 모를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인천 지역에서는 설 연휴 최대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이 명룡대전. 여기 명룡대전 우열에 따라서 인천 판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인천 판세가 인천 계양을에 달렸다. 지금 이제 그 원희룡 그 현수막에 보면요.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어요. 원이 있잖아, 원. 예. 그다음에 그 희자가 있어요. 한글로. 그다음에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저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나오네요. 저래 돼 있죠. 저게 선거 끝나면요. 희자가 바뀝니다. 어떻게요? 원희룡의 이름이 바뀔 거예요. 희룡이 아니고 비룡, 나르는 용. 예. 비룡. 주역에 보면 용이 4단계입니다. 물속에 있는 걸 잠용. 그다음에 솟구치고 나타난 걸 현용. 예. 그다음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바로 대꼬이죠. 이게 비룡이에요. 그다음에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추락하죠. 그러면 이게 항용이라고 합니다. 항용 유해할 때. 따라서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을 잡고 원희룡이 원비룡이 된다. 대선 주자로 우뚝 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 누누이 말하자면 이름대로 원, 1, 2, 3, 4 할 때 원, 예. 1. 그 다음에 1, 2, 3, 4 할 때 2. 이재명이 2등. 원희룡이 1등.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박 전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 선거사무소 사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붙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못 구했는데 일단은 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판세 분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자극적 마케팅으로서는 우리 원희룡 전 장관이 성공한 것 같아요. 저게 보면 중국 공산당 뭐 플래카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공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의 보수 정당이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정도 되는 사람도 저런 이 자극적인 홍보 이벤트로서 본인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과거 우리 한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줄푸세, 줄이자, 뭐 그다음에 세금 낮추자 이런 것도 있고 747 공약도 있고요. 정책 담론을 가지고 여당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이 저렇게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로서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사자가 토끼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진지하게 네. 정책 대결로서 그다음에 인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가지고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대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